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지금 코스피가 7,476포인트인데, 여러분 이거 보고 있으면은 이제 떨어졌다 올랐다 막 미쳐버리겠죠? 지금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되실 텐데, 여러분들 지금 계좌가 많이 녹아내리고 있을 겁니다. 근데 왜 그런지 이 구조를 모르니까 계속 당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시드가 녹고 있는 거예요. 요즘 유튜버들 보면은 국민연금 가지고 말들이 많잖아요. 이걸 제가 한번 자근자근 뜯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 원칙을 모르고 들어가면은 룰도 모르고 카지노 테이블에 앉아있는 거랑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룰을 알아야 돼요. 왜 자꾸 1940이라는 이상한 숫자가 계속 나오는 건지, SK 하이닉스가 달러를 얼마나 벌어야 이 판이 안 무너지는 건지, 이런 거 사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옆집 아저씨가 편하게 풀어드릴 테니까 정신 차리고 따라오세요. 자, 일단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어떤 영상을 하나 봤거든요. 근데 내용은 진짜 좋은데 일반인이 듣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뭐 국민연금 리밸런싱 ADR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제가 궁금한 걸 좀 찾아보면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걸 다시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이 지금 이제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큰 성동도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사실 이 국민연금이 자기 마음대로 이걸 사고 파고 하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정해진 규칙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전체 자산 중에서 국내 주식을 몇 %만 들고 있어야 한다, 이런 규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산 투자를 하는 거죠. 돈이 많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고, 우리 같이 돈 없는 서민들은 무조건 이제 몰빵이죠, 사실. 근데 아무튼 지금 국내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비중이 20.8% 정도예요, 국민연금이. 이게 뭐냐면은 조선시대 성평창처럼 흉년 들어서 쌀값이 폭등하면은 나라에 쌓아둔 쌀을 풀어서 가격을 좀 눌러주고, 반대로 풍년이 들어서 쌀값이 폭락하면은 나라가 쌀을 사들여서 가격을 받쳐주는 그런 거를 지금 국민연금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주가가 너무 빠지면은 매수해서 올려주고, 반대로 자기의 비중이 너무 늘어나면은 팔아서 좀 조정을 하고, 이렇게 해결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이 20.8%라는 숫자가 칼같이 지켜지는 그 비중이 아니에요. 얘네도 여유가 있어서 좀 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도 하는데, 그러면은 사실 엄칙이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또 드실 수도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SK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최근에 그렇게 폭등하는 동안에 안 팔았으면은 이미 비중이 초과된 거 아니냐는 거죠. 근데 애초에 이 여유분이 거기까지 허용이 된다면은 그냥 자기들 맘이라면은 이 범위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기준으로 삼아서 투자를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왜 7,940이라는 숫자가 계속 나오느냐? 이게 시장에서 추정하는 수치예요. 국민연금이 저 정도 되면은 아마 이 이상은 못 버틸 거다라고 전문가들이 계산해서 나온 추정치가 7,940이라는 겁니다. 코스피 지수가요. 이 지점을 넘어가면은 국민연금이 규정상 더 이상 규직을 들고 있을 수가 없어서 기계적으로 팔 수밖에 없는 구간에 들어간다라고 시장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외국인들도 이 지점을 강력한 저항선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부터는 어차피 큰 손이 물량을 던진다는 걸 아니까 그 위로는 잘 안 올라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의 주변에서 보합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제 상태라는 겁니다. 근데 진짜 천장이 맞을지는 또 아무도 모르죠. 근데 요즘 장을 보면은 이번 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아침에는 기관 연기금이 대량으로 사들이잖아요. 그러면서 끌어올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개인들은 또 다시 올라가나 보다 하고 또 따라갔다가 오후 되면 또 물량이 쏟아지면서 매도를 하니까 또 떨어져요. 그러면은 아침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또 손실을 보고 또 더 떨어질까봐 손절을 하고 그냥 시드가 녹고 있는 상황에 처한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래서 저도 처음에 그냥 이거 단타로 이득 보려고 하는 건가, 이 기관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조금 더 이제 알아보면은 이게 지금 한 기간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고, 오전에 만약에 이제 지수가 급락을 하잖아요. 장 시작하자마자 막 매도하고 떨어져. 떡락을 해요, 떡락. 속칭. 그러면 하이닉스가 막 10% 빠지잖아요. 삼전. 그러면은 이제 급격한 하락을 막으려고 사이드카도 걸고,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가 기간 이제 매수팀이 발동해서 막 사들이는 거예요. 근데 오후에 이제 보니까 개미들이 또 달려들어서 또 지수가 또 10%막 올라. 하이닉스가 10% 빠졌다가 위로 10%가 올라. 그럼 또 20%가 변동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기관에서는 또 겁이 나는 거예요. 왜냐면은 너무 오르니까 그럼 또 환율 걱정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는 좀 팔아서 리밸런싱을 이제 하는 거죠. 비중을 맞추려는 팀이 또 이렇게 따로 있는 거예요. 한 팀은 시장을 받치고, 한 팀은 또 비중이 초과됐으니까 팔고, 이 명령이 하루에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아침, 오후에 계속 이런 상태가 반동이 되는 거고, 그 변동성이 너무 큰 거예요. 20%가 20%. 이거를 자기들끼리 소통도 좀 안 되는 상황이고, 큰 소들 싸움에 지금 이제 개미등 터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네, 요즘에 하이닉스가 ADR이라고 미국 시장에서 직접 달러를 조달해서 한국으로 가지고 오는 방식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큰 회사가 달러를 왕창 이제 한국으로 갖고 와서 풀면은 시중에 달러가 많아지니까 쌀이 많아지면 쌀값이 떨어지듯이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면 환율이 떨어지겠죠. 여기까지는 이제 아시겠죠? 근데 여기가 조금 제가 이해하는데 좀 오래 걸렸던 구간인데 여러분들도 좀 잘 들어보세요. 이제 환율이 안정이 되면은 왜 국민연금은 주식을 안 팔아도 되는가 였거든요. 근데 정확히 이제 얘기를 하면은 주식을 급하게 안 팔아도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을 파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판 돈으로 그 미국에다가 투자를 하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팔아서 생긴 그 우리나라 돈으로 달러를 사서 미국에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달러를 사야 되는 거니까 달러에 대한 수요가 늘어서 달러의 몸값이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연예인이 인기 좋아지면 그 연예인 CF 몸값이 올라가듯이 달러도 원하는 사람이 많으면은 그 가치가 올라가요. 그게 환율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은 전 세계에 분산 투자를 하는 애들이니까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달러를 사들이면은 시장에서 환율이 오르게 되는 거죠. 정리를 하면은 이런 흐름이에요. SK 하이닉스가 달러를 벌어와서 시장에 지금 풀었어요. 그러니까 달러가 늘어나가지고 환율이 좀 안정이 됐어요. 근데 국민연금이 그래서 급하게 지금 달러를 살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달러를 사는 이유는요, 미국에 투자하기 위해서예요. 근데 국민연금도 우리랑 마찬가지예요. 환율이 낮을 때 사고 싶을 거예요. 환율이 높아지면은 조급해져요. 그러니까 환율이 1,500원, 1,600원 되면 국민연금은 조급해져서 얘네들도 패닉세를 날릴 수가 있다고요. 계속 확률이 오르면은 얘네들도 달러를 사야 되는 입장이라고 했잖아요. 달러를 쌀 때 사고 싶겠죠, 분명히. 비쌀 때 사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급하게 환율이 오르면은 얘들도 급하게 팔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매도가 대량으로 나오면서 국내 주식이 이제 박살이 나겠죠. 근데 지금 이렇게 환율이 안정이 돼 있으면은 급하게 팔 이유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급하게 팔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에 천천히 판다는 얘기죠, 천천히. 그리고 결국은 하이닉스가 국민연금이 매도할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일주일 만에 뭐 다 팔 거를 한 달 동안 팔면은 그 타격이 좀 약하겠죠. 중간중간 이제 팔면 되니까. 그래서 그 매를 맞는데 여러분이 이거를 하루에 매를 60대를 다 맞는 거랑 그거를 한 달에 나눠서 하루에 한 2대씩 맞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덜 아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 국민연금은 주식을 이제 안 팔고 많이 팔지 않고 이제 지수 방어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수 방어. 그러니까 매수를 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매수. 너무 많이 오늘 국내 코스피가 떨어진다 싶으면은 기관이 매수를 해줄 수 있는 여유가 이제 생겨서 좀 올린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조금씩 너무 떨어지면은 또 올라가기도 하고 이러는 게 기관이 좀 여유가 생겨서 그걸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역할을. 급락하지 않게. 국민연금이 목표로 하는 거는 이제 무조건 이 지수를 안 떨어뜨리는 건 아닐 거예요. 사실 지금 고점은 고점이잖아요. 어느 정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코인이 옛날에 떨어지듯이 팍 무너지게 만들고 싶진 않은 거예요. 왜냐면은 그렇게 확 떨어지게 되면은 국민들도 굉장히 신뢰도 잃고 손해도 너무 크잖아요. 그러니까 좀 방어를 하면서 천천히 이른바 건전한 조정을 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 여유가 언제까지 있느냐, 국민연금에. ADR 자금이 환전되는 기간을 대략 한 달, 길면 한 달 반 정도로 이제 보고 있거든요. 그 옛날에 그 네덜란드 소년 이야기 있잖아요. 손가락으로 그 뚝을 막아서 말을 지켰다는 그 얘기. 예, 딱 그 얘기예요. SK 하이닉스가 지금 그 소년처럼 손으로 뚝을 막아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이제 최대 8월 말까지는 SK가 막아주니까 국민연금도 매도를 천천히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거예요. 대량으로 다 팔아치울 이유가 아직까지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큰 폭락보다는 보합이나 혼조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다음 주에도. 근데 이거는 절대 확정된 미래는 아니죠. 이 기간 동안에도 국민연금이 지수를 더 부양할지 원칙대로 리밸런싱을 감행할지는 그때그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봐야 될 거는 원달러 환율이에요. 환율. 환율이 안정되면 국민연금은 매수 쪽에 무게를 좀 실을 수가 있고 다시 환율이 높아지면은 매도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큰 거죠. 이 환율이 국민연금보다 먼저 움직이는 일종의 선행 신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키움증권 같은 ATTS 들어가시면은 투자자별 매매 동향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하루 단위로 뭉뚱그려 보지 마시고 반드시 시간대별로 쪼개서 보셔야 됩니다. 9시부터 시간 단위로 쪼개 보시면서 연기금이나 기타 뭐 법인 항목이 순매수에서 순매도로 언제 뒤바뀌는지 그 패턴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진짜 중요한 습관입니다. 아침에 크게 사놓고 종가 직전에 몰아서 던지는 패턴이 보이면 그날은 무리하게 따라 들어가지 않는 게 좋겠죠. 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시드머니 진짜 여러분들이 힘들게 노력해서 일해서 버신 거잖아요. 그거를 너무 충동적으로 쓰지 마세요. 진짜 아깝고 귀하게 쓰세요.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자산단체 아닙니다. 여러분 정해진 원칙대로 움직이는 거대한 자금이고 그 원칙에는 비공개된 여유분이 있어서 7940선 같은 심리적인 저항선이 만들어집니다. 아침에 사고 오후에 파는 것은 단타가 아니라 지수 방어와 리밸런싱이라는 서로 다른 목적이 충돌하면서 생겨나는 구조적인 현상이고요. SK 하이닉스가 달러를 벌어다준 덕분에 국민연금이 최대 8월 말까지는 시간을 벌었지만 그 이후에 어떤 선택을 할지는 이제 아무도 확답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기간이 들어온다는 소리만 듣고 따라 들어가지 마시고 원달러 환율 흐름이랑 시간대별 매매 동향 이 두 가지를 꾸준히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소한 남들 물릴 때 같이 물리는 일은 그러면 피하실 수는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